감사합니다.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전주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바로 정의선 회장 거버넌스 또 정몽구 회장 지분가치 제고 전략이었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사망설이라는 해프닝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었잖아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주가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나올 때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삼성 쪽도 기억하신 분들 모르겠는데 똑같은 논리가 있었어요. 2014년 5월 달에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심근경화에서 쓰러지면서 순천향병을 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울대 병원 가면서 어떤 상황, 근데 딱 1년 지나서 네.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건희 회장님 사망 앞으로 보면 그날 삼성 SDS가 10몇 프로 올라가고 삼성 그 무거운 물도 급등했습니다. 꼭 정몽구 회장님, 그 전 명예회장님 해프닝하고 똑같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만 샀던 현대모비스를 25만 원을 뚫었어요. 그때 때리고 눌림목을 보라고 그랬는데 23만 5천 원에서 터닝했어요. 네. 그 다음에 글로비스가 그 무거웠던 게 20만 원 갔다가 18만 초입 갔다가 오늘 21만 원 갔어요. 저는 글로비스는 오늘도 70%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9만 원, 2만 원씩 계단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이게 이제 반면교사인데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지고 나서 거의 3, 4년 동안 삼성그룹의 거버넌스 게임이 간단하게 해서 삼성 SDS 상장시키고 제일모직 상장시키고 또 삼성물산과 제일 에버랜드 합병시키고 아주 노이즈가 어마무지하게 많았거든요. 저는 현대그룹은 아직 준비도 하나도 순환투자 구조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해프닝이 났다는 얘기는 네. 상당히 이제 급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들 해프닝 나오면 회사는 사실 무근이나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럽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과거 경험이면 우리 그 이건희 회장님도 그렇고 진짜 법적으로 돌아가시는 시간하고 진짜 그 이제 뭐 생명 연장을 해갖고 하는 거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님은 제 기억으로는 6년 걸렸어요. 2014년 5월 날짜도 기억합니다. 5월 10일 날 쓰러지셔갖고 2020년 10월 15일 날 법적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몽구 명예회장님은 우리가 전번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해프닝이 나올 줄 모르고 앞으로 이 구도가 제가 현대로템을 팔고 왜 현대모비스하고 이제 글로비스 정의선 회장이 거버넌스 게임 담보가치 높이는 게임으로 갈 거라고 하면서 이걸 끊을 거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기아와 현대모비스의 지분 요거를 끊고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정몽구 명예회장님이 11% 갖고 있는 거,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풋옵션 조항 때문에 이거 상장이 앞당겨질 것 같고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 관련된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가 이제는 담보가치 높이 게임이 들어갈 겁니다가 전번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관점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저게 나온 거예요. 시계열이 더 빨라지는 겁니까? 예,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럼 현대모비스를 지금 자리에서 매도할 게 아니라 그냥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이게 30만 원을 가는데 1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25만 원, 23만 원, 26만 원, 24만 원, 27만 원 이런 스타일로 가지 이게 그냥 쭉 뽑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현대제철을 노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이요? 지금 현대제철은 거의 자진상폐 그래프와 비슷해요. 3년 동안 계속 죽입니다. 네. 현대제철 그것도 정몽구 회장님이 개인 지분이 제일 많으니까 어떤 면 눌러갖고 현대모비스 같이 뭐 상속이나 이제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시각도 이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제철을 뭔가 플러스 알파를 주려면 저는 현대건설하고 엮을 것 같고 여기에 또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겠죠. 자동차 또 부품단이니까 이게 또 어디하고 엮는지 한번 보시죠. 현대제철을. 그래서 이제 위치상으로는 현대제철하고 현대오토에버가 위치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비스나 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는 2만 원 박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차트만 보면 현대제철 같은 종목은 지금 손이 좀 나가지 않는 그림이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쳐다보기 싫은 거 사놓으시죠. 그러면 이것도 한 32,000원과 35,000원까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무슨 뉴스 나오나 보시죠. 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현대제철이 마치 현대모비스 21만 원, 22만 원 느낌입니다. 그리고 추세로는 안 가요. 네. 추세로는 이게 32,000원, 33,000원이 120선인데 이게 20일 이평선이 뚫고 역별이 정별되면서 뭔가 철강과 건설을 엮는 뭐가 나와야 돼요.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왜 인도 IPO를 적극적으로 미는가? 이 시점에 3대 자동차 시장이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금이 필요해서. 거기가 쿠션 돌리기 거버넌스 게임 같아요. 조금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대표님. 지금 네. 이게 순환 출자 구조를 끊어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거를 방법이 정의선 회장님의 개인 지분 뭐 보슨 다미스나 투자한 거를 조 단위로 늘려갖고 그거 갖고 지분을 갖고 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아니면은 쿠션 돌리라는 개념이 해외 투자 부분을 굉장히 넓혀요. 그러면 그쪽에 투자해서 뭐 거기에 부품 회사라든지 뭐 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키우는 거예요. 거기에 현대제철, 현대건설이 들어가나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현대차, 모비스의 계단식 담보 가치를 높이게끔 만들어도 보고요. 네. 담보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쿠션 돌려갖고 그때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그 하나의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본격화시키고 뭔가 하는지 요게 한 저는 현대 삼성전자는 한 거의 2016년 걸렸거든요. 네. 여기는 1, 2년 안에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 시점을 예상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네.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2027년 대선이 걸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정의사 회장님이 자금을 키워갖고 쓰는 시간 스케줄을 다른 에너지가 방해를 하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의 대선 욕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충돌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유도해서 싱크탱크들의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반면교사로 여러분들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이거 기억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이건희 회장님 심폐소생 회복 중 2014년 5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44만 똑같은 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2014년 5월 10일 날 쓰러지자마자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같은 해 급격하게 두 기업이 상장이 된 겁니다. 이런 적 없어요. 이거 엄청난 이권인데 아니 거의 15조 7조 총합해갖고 20몇 조 되는 거를 시차 11월 14일 12월 18일 동시 그 시간차가 얼마 안 나면서 이렇게 급하게 상장을 시켰습니다. 네. 삼성그룹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이거를 주도했던 싱크탱크 집단이 이분들입니다. 일단은 그때는 전략기획실이죠. 이학수 회장님, 김인주 사장님, 2층. 이게 여러분들 이때 스토리텔링을 보시면 2008년도에 이제 삼성 특검 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분들이 다 형량을 받으셨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이학수 전 실장 또 집행유예 다 법적으로 리스크를 이게 2008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때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이학수는 이 분들을 내치신 거예요. 집사들인데 그러면서 이부진 호텔신라 이 사장님을 그때는 사장이 아니 좀 부상시키면서 건설 파트 삼성물산과 이쪽을 뭔가 이부진 회장 그래서 삼성물산 그 다음에 호텔신라 합쳐서 100조 정도 에너지를 이부진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연결고리 IT에 200조를
이제 이렇게 나눠서 팀을 가르라고 그랬어요. 네. 이걸 시도하면서 사람들 재편하고 그러다가 쓰러지갖고 신경에서 걸려갖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다 무산된 거예요. 그럴 때 주도적으로 이학수 부회장님이 이제 상장 러시를 시키면서 등장한 거고, 이때 한번 이 지분을 한번 보시죠. 이 삼성 SDS를 지분하면서 이게 19만 원에 상장될 때 이재용 자산 가치가 1조 6천억, 이부진 5,700억, 이서연 5,700억, 이학수 5,800억, 김인주 2,500인데 이거 상장시키면서 거의 상장하자마자 40만 원 가서 이게 1조. 그래서 셀러리민의 신화 해갖고 대문짝문 나오고, 그때 이분 기억나시죠? 이분이 이학수 특별법으로 이거 환수해야 된다. 법적 문제로. 이게 난리 났던 때입니다. 이런 게 스토리텔링으로 딱 나온 거예요. 네. 삼성 SDS 상장.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일모직의 상장인데, 여기서 제일모직 상장시키면서 이 순환 출자 구조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모직이 삼성이며 이 금융으로 이 이론선으로 갔는데, 여기도 또 문제가 뭐냐면 BWCW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초 취득 단가가 48억이 3조 되고 16억이 1조 되고 16억이 1조. 이런 에너지가 또 이때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제일모직 통합물산 합병하면서 1대 0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문제가 돼갖고, 이게 원래는 1대 1.3으로 돼야 되는데 삼성물산 1대 0.3 돼갖고 이거 갖고 엘리어트 나오고 또 여러 가지의 노이즈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스토리텔링을 쫙 보시면, 그러면서 삼성그룹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용 회장의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가신 그룹들이 심지어는 법적으로 오히려 책임지거나 하면서 모든 거를 다 책임져서 지금 상태가 됐는데, 현대차에 적용하면 현대차는 그 상황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간단히 예를 들어서 네. 대신 뭐 감옥 가거나 뭐 BW, CW 이런 작업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정의선 회장님의 개인 지분 가치 높이기 게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는 거랑 인도 프로젝트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삼성동이 이제 그 부지 올리는 게, 거기도 몇 조가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걸 늦추고 싶거나 아니면,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돼.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왜 급하게 하냐면, 기부 체납이 들어와야 뭔가 뭘 할 거 아닙니까? 땅 파고 흙 파고 해서 뭔가 삼성역과 뭐 GTX 이런 것들 해서 뭐가 보여줘 갖고 대선에 에너지를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힘이 더 큰 건가요? 아니죠. 그게 충돌하다 보면 자꾸 그 그룹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법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면 뜻대로 길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협조가 들어와야 스무드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노이즈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딴지 걸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 또 충돌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이에 했던 거를 다 취소시키겠다 해보세요. 그럼 또 골 때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데 바뀔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현대차 또는 현대건설, 현대엔진 합병시켜서 쪼개 합치 이 전략은 끝났고, 네.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이제 거버넌스 게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삼성그룹 같이 이런 체계적인 어떠한 CB나 이런 속도가 여기는 아니고 여기에는 이학수, 김윤주 같은 분이 없구나. 그러면 어때요? 시스템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네. 1년 내지 1년 반 안에 뭔가 그 보스턴 다이너스 건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역의 화두는 그래서 뭔가 자꾸 확산시키는 거예요. 확산시켜갖고 그 속에서 뭔가 에너지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외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IPO라든지 나스닥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뭔가 전략화시켜갖고 그걸 풀으면서 지배가치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나 정의선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순서라면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그 다음이 이제 비상장된 현대 엔지니어링, 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20% 개인 투자. 요 물줄기를 잘 들여다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순서가 막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제철하고 현대 오토에버. 오버를 봐라. 그래서 그 순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의선 회장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투자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와 현대 제철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정리를 좀 해볼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 그간 많이 올랐던 대표님, 화장품이나 K푸드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때는 소부장이나 삼성전자의 상승 에너지가 나오는 시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시작된 거죠. 시작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K화장품이나 K푸드의 상승세는 좀 꺾이는 거예요? 전 3개월 동안 안 봅니다. 3개월을 안 봐요? 네. 왜냐하면 그쪽이 저는 테마 스토리텔링과 실적이 플러스 알파 돼갖고 하나의 큰 물줄기를 준 거거든요. 올해 내내 좀 주도주였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거기서는 이제 차익 실현이 극단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략의 반대편이 이제 소부장 같아요. 네. 소부장. 그럼 소부장 주식들이 이제 갖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텔레칩스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HPSP라든지 이런 것들이 3개월 동안 10월 달까지 이게 이제 계단식으로 주도하면 반대로 숏이 걸립니다. 그러면 K뷰티나 K푸드는 그냥 9월 달 보시는 게 더 나아요. 딱 지금 단기 전에 눌림목이 다시 갈까? 오히려 저는 그쪽에서는 6개, 그 삼계탕, 하림, 네. 요번에 아직 못 간? 목강 그런 네. 것들. 그러니까 저는 유럽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7월, 8월에 40도 들어가는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좀 웃기는 얘기겠지만 초복이 7월 15일이더라고요. 네. 그럼 하림 사서 초복까지 한번 갖고 가볼래요. 근데 그냥 보통 단순하게. 아니 뭐 매년 복 시즌이 돌아오면 뭐 할인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주가도 반응을 하나요, 대표님? 아니 한번 지금 3,000원 이렇게 해볼래요. 이게 옛날에는 네. HMM 인수 우선순위 해갖고 3,000원이 6,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3,000원 그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3,000원 위치에 지금 위치는 할만하다. 할만하다. 그리고 6,000원은 안 봐요. 네. 대충 4,500원, 5,000원대 오면 팔아버릴래요. 근데 초복, 중복. 근데 이겨갈 때 같이 엮어서 보는 게 6개. 신라 SG,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 하림, 마니커, 뭐 요런 것만 볼래요. 그리고 그동안 급등했던 뭐 우양이니, 뭐 삼양식품이니, 농심이니 이런 거는 3개월 동안 다음 실적. 그러니까 대충 2, 4분기 실적이 7월 말이나 8월 달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 확인할래요. 그거 확인했는데 거기서 생각대로 나왔다 하면 현재 상태 유지하는 거고 여기서 뭔가 삐그덕거리는 거 나오면 그때 본격적인 조정 나오면서 그때 또 주도주 바뀌면 더 치명적이죠. 그래서 당분간 CJ 시푸드나 우양이나 그동안 삼양식품이나는 금년도 최저점과 네. 지금 오른 걸 4등분해서 중심값이 얼마인가 보고 거기까지 흔드나 볼래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 동안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디프리 파동도 안 하겠습니다.